확률과 통계, 공사 확률의 뜻과 활용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은요. 사실 맨 처음에 경우의 수 앞부분에서 한번 살짝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확률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이라는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했었지. 시행은 뭐였어요? 뭐 활을 쏜다,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요런 행위가 시행입니다 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시행이라는 것은요,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 실험, 관찰 이런 용어로 부른다 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행위들?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행위들이에요. 주사위를 던진다. 자,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그 결과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런 게 시행이에요.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은 뭐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 전체의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위에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시행이 발생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때 표본 공간을요, S나 대문자 S나 대문자 U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지, 얘를 이용해서 표시하며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요, 집합 1, 2, 3, 4, 5, 6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표본 공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맨 처음에 사건은 뭐뭐뭐뭐다 이렇게 정리해줬지. 사건은 부분 집합이다. 즉 사건은 집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을 거야. 그래서 적어 놓으십시오.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건은 뭐다?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확률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 A 구해봐 라고 했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가 나오는 사건 A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집합 1, 3, 5.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겠어? 라는 말이 보이면 우리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 어떻게 적을 수 있겠다? 2, 3, 5. 자, 예를 들어서 또 짝수 뭐 이런 거 있겠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또 2, 4, 6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됐죠?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근원 사건이 뭔지 보도록 하자. 자,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사건을 말해. 가장 기본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즉, 표본 공간에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말해요.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의미한다. 즉, 근원 사건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어? 집합 1, 집합 2, 집합 3, 집합 4, 집합 5, 집합 6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근원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사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건은요, 집합으로 치면 전체 집합이야. 되겠습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다? 표본 공간 전체를 말하는 거지. 표본 공간이 곧 전사건이에요. 맞나? 자, 그래서 전사건의 특징은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사건이라는 것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요 녀석이지.
자, 주사위를 100날 던져봐. 이 중에 하나 걸려들지 않겠니?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 1. 무조건 100% 맞아요. 자, 그러면 공사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건은 집합으로 치면 무슨 집합일 것 같아?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말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공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주사위를 던져서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뭘까라고 얘기합니다. 자, 7의 눈은 절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럴 때 우리는 공사건이라고 하고 이런 기호를 쓰는 거야. 오, 공집합과 공사건은요 기호가 똑같네요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본 공간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이런 확률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살짝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자, 배반사건, 여사건, 합사건, 곱사건과 같은 또 다른 용어들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뭐냐? 자, 전 사건 S의 부분 집합인 두 사건 A, B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합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합사건. 집합으로 치면 무슨 집합일 것 같아? 합집합. 그래서 합사건은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합집합과 똑같은 기호로 합사건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합집합과 똑같은 개념으로 어디를 구하라는 거야? 이 전체 영역을 구하시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곱사건이에요. 곱사건. 교사건이 아니고 곱사건이에요. 자, 곱사건은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고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하며 바로 교집합 영역이 곱사건의 영역이 된다예요. 여기까지는 쉽지? 집합하고 똑같아서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를 더 배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개념은 뭐냐면 배반사건이라는 개념입니다. 배반사건. 배반사건이라는 용어 선생님한테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어떤 뜻이었는데 배반사건이? 두 사건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동전을 던졌어. 근데 앞면이 나오는 동시에 뒷면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면 서로 배반사건이에요. 자, 이 배반사건은 집합의 입장에서 보면 뭐랑 똑같냐면 서로서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는 공통부분이 생길 수 없는 거.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이런 상태가 배반사건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보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 하고 이 두 사건을 배반사건이라 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사건을 배반사건이라 한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 여사건 되겠습니다. 자, 여사건은 누구하고 비슷할 것 같아? 여집합이에요. 자, 어떤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 하고 A의 여사건
집합으로 나타낸다. 자, 이때 사건 A와 그 사건 A의 여집합은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공통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A면 이 바깥쪽은 A의 여사건의 영역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나?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1분의 시간을 줄 거야. 아래 있는 문제를 이 개념의 정의를 잘 생각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답 구하셨으니까 묻자. 배반 사건의 개수 몇 개야? 3개야? 땡. 여사건의 개수 몇 개야? 3개야? 땡. 자, 우리요. 너희들이 아직 이 배반 사건과 여사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서 그래. 자, 요 문제를 풀면서 여사건과 배반 사건의 차이를 좀 구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답니다. 자, 이때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지. 그래서 우선 사건 A에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얘는 집합 2, 4, 6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배반인 사건이라는 것은 요 A라는 녀석과 어떤 상태여야 돼? A가 있으면 배반인 사건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지.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와, 배반 사건은 여사건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맞으니까 배반 사건은 여사건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배반 사건은 여사건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면 되겠어? 배반 사건의 개수는 여사건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 맞니? 예. 배반 사건의 개수라는 것은요, 여사건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치? 그래서 우선 우리는 배반 사건 구하려면 누구부터 찾아야 돼? 여사건부터 찾아야겠죠? 그래서 A의 여사건을 구해봅니다. A의 여사건은 뭐밖에 없어요? 집합 1, 3, 5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 내면 여사건도 구하고 라고 했으므로 A의 여사건은 집합 1, 3, 5 이렇게 답을 내고요. 자, 여사건의 개수 구하랬으니까 여사건의 개수 몇 개?
한 개의 집합이잖아. 원소의 개수가 3개죠. 예. 여 사건 자체는 집합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배반 사건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배반 사건은 여 사건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잖아. 자, 요 집합의 부분 집합 모두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자, 지금부터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일 작은 녀석부터 볼까? 시작! 공집합, 집합 1, 집합 3, 집합 5, 집합 1, 3, 집합 1, 5, 집합 3, 5, 집합 1, 3, 5.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 해요. 그러므로 배반 사건의 개수는 모두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까? 8개. 근데 그렇게 세시면 안 되겠죠. 왜? 이 문제가 무지 많은 녀석들. 예를 들어 원소가 한 130개쯤 돼. 그럼 이렇게 일일이 만들고 세고 할 거야?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 뭔데? 2의 n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푼다? 2의 여 사건의 원소의 개수 몇 개? 3개. 그래서 2의 세제곱 8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배반 사건과 여 사건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정리하세요. 넘어가도 되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려는 확률의 뜻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확률의 뜻. 자,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능성,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능성을요, 수의 값으로 나타낸 것, 이런 걸 우리는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는 PA라고 씁니다.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PA라고 쓴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확률 P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기본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 이것이 바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개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률이라는 것은 수분의 수구나. 숫자분의 숫자구나야. 그런데 수는 수인데 무슨 수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1, 2단원의 1, 2단원, 예, 3단원은 2항정이니까 1, 2단원에서 우리가 내내 배웠던 게 뭐야?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경우의 수 구했던 이유가 뭐야? 확률 구하려고. 알겠습니까? 이제 와서 확률 구하려고 그렇게 경우의 수를 열심히 구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원소의 개수야. 무엇의?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라고 이렇게 확률을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자, 얘는 결국 무슨 얘기다?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라고, 경우의 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개념 들어가도록 하자. 자,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의 사건 A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요,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해요. 0과 1 사이에 존재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까? 사건 A가 일어나는 어떤 경우의 수라는 것은 0개 이상이지. 뭐 마이너스 3개, 마이너스 4개 이런 건 없잖아. 하지만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NS 이하입니다.
자, 요 식의 양변을 ns로 나눠버리게 되면 ns분의 na는 얘 ns로 나눠버리면 몇 나와요? 1. 0을 ns로 나눠버리면 몇 나옵니까? 0 나오죠. 그런데 선생님이 위쪽에서 ns분의 na가 뭐라고 가르쳤어? PA입니다 라고 가르쳤지. 그러므로 O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사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의했었지. 전사건은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항상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공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확률입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1페이지. 자, 1페이지 전사건 보시면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나와 있지. 이게 전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전사건의 확률은 항상 몇이라고 표현이 되냐? 1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1은 퍼센트로 바꾸면 몇 퍼센트야? 100%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PS의 확률이라는 것은 NS분의 NS분의 뭐다? NS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맞아, NA 대신에. 그래서 얘 뭐가 나옵니까? 약분해서 1 나온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이에요. 몇이겠습니까? 0 되겠습니다. 얘는 공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NS분의 N 공집합이기 때문에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의 종류에 대해서 좀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자. 예. 자, 확률의 종류에는요, 3가지 종류의 확률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확률을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자, 수학적 확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수학적 확률. 자, 두 번째 확률을요,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률을 우리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이렇게 3개를 채워놓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시행에서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를 뭐라고 표현한다? NS라고 표현하고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표현한다? NA라고 표현하면 이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NS분의 NA이다. 즉 무슨 얘기다?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다 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확률을 구할 때 우리는 얘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노멀한 일반적인 확률 되겠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확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 이런 표현이 보일 거야. 내가 이걸 계속 반복해 봤더니 3번에 2번 꼴로 흰 공이 2개가 나오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이 바로 뭐야?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 표현이에요. 3번에 2번 꼴로 얘가 나와 이러면 우리는 확률을 뭐로 잡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3분의 2라고 통계적 확률을 잡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수학적 표현들이 가끔 나올 거야. 전부 통계적 확률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시행을 n을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선생님이요 RN이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 30회 반복했을 때 얘가 5회 나오면 5에 30 이렇게 쓴 거야. 자, 이때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하는 겁니다.
조금씩 크게 함에 따라서 상대 도수 전체 횟수인 n분의 Rn 이 녀석이요 점점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라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데 내가 1의 눈이 몇 번이나 나오나 볼 거야. 그러면 얘를 한두 번 던질 때는 몇 번 나온다 얘기할 수 없어. 근데 내가 얘를 100만 번 던졌어. 그러면 아 얘가 점점 어디에 근접하고 있구나? 6분의 1의 확률에 근접하고 있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요 리미트의 개념이 이용이 돼요. 자 리미트라는 개념은 명령어야. 야 N 너 무한대로 좀 갈래? 무한대로 가! 이렇게 외치는 거야. 자 무한대라는 개념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요 얘는 수가 아니고요 그냥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일 뿐이에요. 수가 계속 커져가는 상태야. 만, 만일, 만이, 만사 이렇게 커져가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무한대라고 부릅니다. 무한대라고 불러요. 즉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무한히 계속 던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때 무엇의 확률이다? n분의 Rn의 확률이다예요. 저렇게 무한히 보내면 이 값이 어디에 가까워질까? 라는 게 바로 통계적 확률의 내용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기하학적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잘리나? 좀 줄까? 이래도 잘리고 저래도 잘리네. 자 우선 우리가 맨 위에 있는 이산과 연속 정리하도록 하자. 자 종종 나왔지. 정말 많이 나오지. 이산이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연속은 뭐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어? 붙어 있는 연속은 붙어 있는 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요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확률 P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다. 즉 수분의 수임을 배웠다 해요. 그런데 분모와 분자의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면 확률의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없게 된다? 없게 돼버려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야, 여기에 A하고 B 사이에 점이 있는데 이 점의 개수를 여기에 좀 적어볼래? 이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실수 전체 점의 개수 적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배운 확률이 경우의 수를 나열할 수 있는 무슨 확률이다? 이산 확률이었던 거야.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확률이 이산 확률이라면 자,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이 확률은 기하학적 확률은 경우의 수를 나열할 수 없는 무엇에 해당된다? 연속 확률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에서 B까지 3만큼의 이와 같은 그림이 있어. 그런데 뭐래요? 한 점 P를 임의로 잡는데 P가 AC 바로 여기에 보이는 요 AC 위에 있을 확률을 계산해 보쇼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인 선분 AB 위에 이미 한 점 P를 잡는 방법도 무수히 많아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점의 개수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인 선분 AC의 한 점 P를 잡는 방법 요 위에 있는 한 점도 어때? 무수히 많더라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확률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바꿔서 점이 모이면 길이가 된다는 것에 착안해서 확률을 지금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 3분 AB의 길이분의 3분 AC의 길이 요렇게 잡아서 아우 확률은 3분의 1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세 가지 확률이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요 확률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볼 텐데 우선은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